혹시 중년에 접어들면서 예전보다 좀 더 외로운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요, 그게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중년의 외로움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고 이 보이지 않는 위기에 맞설 아주 놀라운 해결책까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핵심인데요. 과연 외로움이라는 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감정일까요? 아니면 우리 삶에 아주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꽤 심각한 문제일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자, 그럼 먼저 이 문제가 대체 얼마나 심각한 건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겠죠? 외로움은요, 이제 개인의 감정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 전체가 주목하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위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2018년에 영국에서는 아예 외로움부 장관이라는 자리까지 만들었고요. 독일 같은 다른 유럽 국가들도 사회적 고립 문제에 맞서기 위해서 국가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죠. 이만큼 외로움은 이미 세계적인 공중보건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연구가 주목하는 건 바로 40세에서 64세 사이 이 중년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시기가 직장에서는 변화를 겪고 또 자녀들은 독립해서 집을 떠나고 신체적으로도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한꺼번에 찾아오면서 외로움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때이기도 하죠. 우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 숫자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중년기에 계속해서 외로움을 느낀 사람은 나중에 노년기가 됐을 때 알츠하이머에 걸릴 위험이 무려 76%나 더 높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외로움이 그냥 기본 문제가 아니라는 게 확 와닿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 외로움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삶에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연구진이 밝혀낸 핵심적인 원리를 도미노 효과에 한번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렇습니다. 외로움이라는 첫 번째 도미노가 딱 쓰러지면 연달아서 사회적 관계의 질이라는 두 번째 도미노가 무너지고요. 결국에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즉 주관적 웰빙이라는 마지막 도미노까지 쓰러뜨리는 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주관적 웰빙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그냥 나 행복해 이런 단순한 감정과는 조금 달라요. 성취감이나 자유 같은 삶의 만족도라든지 기쁨이나 즐거움 같은 긍정적인 감정, 그리고 반대로 걱정이나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까지 다 종합해서 내 삶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는가,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는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다행히도 이 연구는 아주 강력한 보호막, 일종의 방패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줄줄이 쓰러지는 도미노를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이걸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의 사회적 관계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튼튼하게 지켜줄 그런 방패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방패의 정체는 바로 사회 참여입니다. 근데 이게 엄청 대단하고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동창회나 취미 동호회, 아니면 자원봉사나 종교단체 활동, 학부모회 같은 것들 있죠? 이런 다양한 그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겁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활동이 외로움이 사회적 관계를 망가뜨리려고 할 때 그 중간에서 딱 막아주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완충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연구가 증명하고자 했던 핵심 가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방패 이론이 그냥 그럴듯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직접 데이터로, 숫자로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데이터를 딱 보기 전에 한번 같이 생각해 보죠. 사회에 참여하는 게 정말로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만든다면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바로 이 그래프가 모든 답을 보여줍니다.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가로축은 외로움이 얼마나 심한지를, 세로축은 사회적 관계의 질이 얼마나 좋은지를 나타내고요. 여기에 보이는 이 세 개의 선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사회 참여 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먼저 이 맨 아래에 있는 실선, 즉 사회 참여가 낮은 그룹부터 보시죠. 외로움이 커질수록 사회적 관계가 그냥 뚝뚝 떨어집니다. 아주 가파르죠. 반면에
맨 위에 있는 이 점선, 사회 참여를 아주 활발하게 하는 그룹은 어떤가요? 외로움이 커져도 관계의 질이 거의 떨어지지 않아요. 아주 완만하죠. 방어력이 엄청난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한 문장이 연구 결과를 전부 요약해주죠. 사회 참여가 높은 성인의 경우 외로움의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약화된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방패가 정말로 아주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연구 결과를 우리 삶에 또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연구는요, 외로움을 더 이상 그냥 개인의 몫으로만 남겨두면 안 된다.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나아갈 길이 있다라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먼저 외로움을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체계적인 사회 문제로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년층에 딱 맞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서로 연결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회 활동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건요, 그냥 시간을 보내는 취미가 아닙니다. 외로움이라는 힘진 파도가 밀려올 때 나를 지켜줄 마음의 근육, 즉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아주 강력한 훈련이라는 거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숙제 같습니다. 외로움의 해답이 연결에 있다면 그 연결의 다리는 과연 누가, 어떻게 놓아야 할까요? 사회가 해야 할 일일까요? 아니면 바로 우리 자신의 몫일까요? 이 질문을 곱씹어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